하느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종교를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인류의 이익을 보호하고 인류의 화합을 도모하며 사람들 간의 사랑과 유대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인류의 삶이 심오한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바하올라의 추종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과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단합되고 빛나는 새로운 세계를 반영하는 활기차고 번영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하올라 계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진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왔는데 약 20년 전에 그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전개되기 시작하는 과정에는 자신의 지역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스스로의 역량 구축을 위한 개인들의 체계적인 훈련이 있었습니다. 연수원은 사람들의 역량을 크게 변화시켰고 이와 같은 그들의 변화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사회 전체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도구, 바하올라의 글로 쓰여진 말씀들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친구들을 이 가정에 초대하여 우리의 역량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하올라 말씀 중 인용문 하나를 외워볼까요?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순결하고 친절하며 빛나는 마음을 지니요. 여기에 와서 여러분의 그룹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니어 유스 그룹을 시작한 이래로 어떤 도전이나 성공이 있었나요? 유스의 시기는 봄과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유스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유스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자들과 같아서 젊었을 때 우리 사회를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도덕적 목적에 대한 개념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바하올라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인들의 집과 공공장소, 공원, 대학교 등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20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들 중 하나는 벚돌이 바하올라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얼마나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하나의 큰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라께서는 진정으로 개인과 집단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이러한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단신 200주년 기념 행사는 우리를 다른 수준의 집단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영혼들이 활기찬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바하의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법을 배움에 따라 전 세계의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을 받아 행동에 옮기게 되고 자신의 발전을 주도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하올라께서는 개인으로서의 목적 의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개인들과 그룹들 그리고 공동체들이 바하의 가르침을 접하고부터 더 나은 삶의 수준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큰 폭으로 다양하더라도 그 어떤 클러스터에서든 확장되고 있는 개인들의 핵심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이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목표를 향한 하나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란 카타리나 바하이 공동체는 오래전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클러스터 내의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날 일반 사회에서 바울라의 비전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포탈은 주니어 유스들이었어요.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이 공감했고 자신들의 경험과 이 프로그램에서 배우게 되는 가치 사이에는 연관성이 많다고 느끼더군요. 주니어 유스들의 가족과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가족들 또한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몇 부모님들은 우리와 함께 성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어린이 클래스와 스터디 서클의 참여자들도 성찰 모임에 참가하기 시작해서 우리는 좀 더 개방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예술, 이야기, 감흥을 주는 노래를 포함시켰는데 더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 결과 3, 4주기 후에 성찰 모임이 완전히 그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과 나눴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성장한 지역에 애정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자신이 받은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되돌려주고 싶어 했지요. 어떤 이들은 이제 바라는 것은 오로지 바울라께 평생 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의문점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현실, 새로운 활기찬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에 대해 공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 모임 양식을 끌어올릴지, 또한 기도 올리는 공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보하고 지역 사회에 어떻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과 이에 대해 공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 모임 양식을 끌어올릴지, 또한 기도 올리는 공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보하고 지역 사회에 어떻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로서 융합을 이루도록 기여하는가에 대한 배움에 그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개방함으로써 예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으면서 차와 커피도 함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집들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예배적인 양상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봉사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은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러한 상호간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저는 그란카타리아 클러스터에서 진정한 문화의 변화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감받았으므로 모이게 되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구축된 그 모든 역량으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고 우리 마음의 소망은 어떻게 이웃 전체에 다가갈 수 있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시드니는 인구가 400만에서 5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약 600개의 핵심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동체가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취하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유스들의 노력으로 어린이 클래스와 예배 모임들에서의 노력을 통해 전체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접근법은 이웃간이나 시드니시의 몇몇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대해 폭넓은 배움이 가능한 첫 번째 접근법은 집중지역에서 전개되는 일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고 동시에 이 집중된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는 깊은 배움이 있기에 이러한 배움 또한 클러스터 전체를 통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웃 단위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 시드니에서의 공동체 건설 노력은 2008년쯤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동체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주변의 많은 지역에 접근할 수 있을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수 캠프 개최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수들 한 그룹을 2-3 성장주기 동안에 신속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지 시험했습니다. 이들이 연수 과정 전체를 집중적으로 거치면서 2 성장주기 후에는 조교 그룹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수원 캠프에 초대받아 3년 전부터 연수원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조교이며 주니어 유스 애니메이터 그리고 어린이 클래스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연수원 과정에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여정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획하에 일어났고 우리 가족의 기반을 하나로 통합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하고 싶고 연수원 캠프에 매우 참여하고 싶은 열정을 나누는 것은 아주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수원 과정이 공동체에서 시작된 후에 사람들은 그 과정 자체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에 관한 주인의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서 원동력은 바로 이웃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초기의 참가자들 중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베테랑이라고 불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지금 봉사하고 교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저는 호주 사람들 또 이곳 원주민들과 함께 여기 앉아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항상 섬 주민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저희가 자라면서 늘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 모든 다른 문화와 친해지고 싶은 다양성에 대한 감각이 생겼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저희는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저희가 연수원 과정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은 유대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연수원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상의하고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가족에게는 연수원 가정이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아이들도 연수원 가정을 좋아해요. 제 아이들 담당 애니메이터조차도 그저 애니메이터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그건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은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부모된 입장인데 애들이 여러 가지로 제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것, 그건 전부 지금 배우고 있는 연수원 가정 내용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듯이 연수원 가정은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 삶도 더욱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유스들이 서로를 생각해 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들도 염려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 경제적인 재난과 같은 크나큰 어려움을 겪은 공동체 내의 여러 가족들이 있었을 때 유스들은 이들을 돕기 위해 단결되어 달려간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한 변화의 일원이 된다는 것도 정말 멋진 일입니다. 유스들은 통일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많은 에너지를 공동체 변화에 집중시켜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는 유수 활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자격증 취득 후에 대학에도 진학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차피 이 활동을 매일 하고 있는데 자격증도 따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역량도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우리 모두 일생 동안 봉사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루이코스와 핵심 활동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봉사하며 맺어지는 특별한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이 연수원 가정과 공동체 건설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왜냐하면 제 삶의 이 시점에서 저의 짧은 젊은 시절을 보낼 수 있는 다른 길을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바울라께 감사드립니다. 연수원 가정이 우리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한 후 유스들은 다른 주변 지역 그리고 클러스터들을 방문하고 연수원 가정을 함께 공유함으로 공동체들이 진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공동체들의 발전도 함께 보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시드니 전역을 통해 다른 조교들과 공동체들이 기울이는 노력 또한 빠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러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으면 시드니 전체가 움직이겠구나 하는 것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원이 모든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예배원에서는 하나의 중앙집중 연수원 캠페인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웃 단위로 분산해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르케시 나가르라는 이웃 지역을 집중적인 활동 지역으로 정했는데 많은 유스들이 캠페인을 위해 모였고 어린이 교실 교사와 주니어 유스 그룹의 애니메이터로 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르케시 나가르 지역의 인구는 25만 명이지만 전체 인구가 아주 작은 반경 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곳에서 집단 의식이 형성되었고 많은 유스들이 클래스에 참석하고 공동체에 봉사함으로써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지역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건물에서 기도 모임이 계획되면 그 건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초대됩니다. 캠페인을 통해 이웃 전체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의 학습을 다른 이웃 지역들에게도 적용했습니다. 하르케시, 나가르 지역 외에도 지금은 오칼라, 바다푸르, 테크핸드 그리고 고빈프리 지역 모두 같은 과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니어 유스 그룹과 어린이 클래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 명의 조정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3명, 그 다음은 4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차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지속적으로 그룹들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애니메이터 5명과 교사 5명이 협력자들의 도움으로 서로 동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 학습 사이트에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자는 많은 협력자들과 함께 가까운 거리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관계는 아주 좋아요. 함께 협의하고 협력자들은 그들의 생각과 제안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관계는 단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애니메이터들을 방문하는 목적은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토론하거나 다가올 수업에 대해 계획도 세웁니다. 그리고 애니메이터들의 부모님을 만나 연수원 교재가 지닌 개념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활동 숫자가 1년 이상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클러스터에서는 활동을 지속해가며 여러 가지 이유로 중지되었거나 계속할 수 없었던 활동들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만 성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점은 연수원 과정을 밟는 유스들의 수를 2배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수원 과정을 밟는 유스들의 수가 2배가 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유스들이 연수원의 더 높은 과정을 밟게 될 것이므로 애니메이터나 어린이 클래스 교사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조종자 팀에는 18명의 조종자들과 72명의 협력자들, 그리고 경험 있는 주니어 유스 애니메이터들 및 어린이 교사들이 있으며 이들은 총 2022개의 핵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델리 지성회는 모든 단계에서 저희를 지원하며 지성회가 계획을 세울 때마다 저희와 의논합니다. 저는 지성회 자체도 학습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집중 방식에서 벗어난 이후 매우 많은 성장을 했고 협의하는 방식은 서서히 성숙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각 기구들 간의 관계는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연수원, 개인, 공동체가 함께 모여 단합된 방식으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야말로 저희들로 하여금 계속 선두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델리 클러스터가 어떻게 활동을 지속해오고 성장해 왔는지 종종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2010년 3월 2일 이후로 빠짐없이 매일 지속되어 온 바로 핵심 그룹의 모임이었을 겁니다. 이 핵심 그룹은 모든 활동의 조정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성구들을 함께 낭송하는데 이러한 일상적인 모임은 이들을 결속시켜주고 클러스터 전체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가 퇴보하지 않는 이유는 상임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저 한 번 성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찰하기 때문입니다.
다가 지역의 인구는 약 8,000명이고 그중 절반, 약 4,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바하이입니다. 다가 지역은 외딴 곳에 있습니다. 또한 산악지대라서 공동체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좋은 교통 시스템이 없어요. 사람들은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르면서 걸어 다녀야 합니다. (33) 개의 지성회가 있는데 그 특징들 중 하나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 있을 때 모두가 지성회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신성한 기구를 통해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바하올라의 행정 질서가 뿌리를 내리고 형태를 갖춘 것이 분명합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통합된 생각, 통합된 비전, 그리고 통합된 행동으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때로 공동체 전체가 새벽 기도를 위해 바하이 센터에 갑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습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새벽 기도, 가족들의 새벽 기도, 공동체 전체의 새벽 기도, 혹은 지성의 멤버들의 새벽 기도까지 모두 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해를 공유하는 환경입니다. 그것이 공동의 목표이고 협업과 참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역량 형성, 이 모두를 위한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15년, 20년 전에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가 지역에서 연수원 과정이 시작된 덕분에 그 지역 주민들 모두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영어로 말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며 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스터디 서클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매우 자신 있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있으며 아이들의 미래의 삶은 공동체 전체의 보살핌 안에 있습니다. 어른부터 어린이, 유스, 주니어 유스 등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 모임, 어린이 클래스, 주니어 유스 그룹 같은 모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1000개의 핵심 활동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이 헌신한 이유는 그들이 바울라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 가르침에 끼친 영향으로 인해 공동체 변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도 뒤따르게 되는데 이 또한 연수원 과정과 함께 공동체 변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영적, 물질적 측면의 발전에 늘 관심을 가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정신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그러한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을 적용해서 공동체 발전에 일조합니다. 바울라의 계시로 인해 새 지식이 생겨나고 공유되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대상들이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 도덕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게 됩니다. 연수원 과정은 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저만의 작은 방식으로 바울라께 봉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바울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간직해서 이 세상을 다음 단계로 진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라를 향한 사랑과 그분께 끝까지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간직하고 있어요.